여러분, 보통 역사책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만약 그 역사책이 한 왕국의 생존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이것. 거대한 제국들 틈바구니에서 칼이 아닌 펜으로 살아남은 류큐 왕국의 정말 놀라운 생존 전략에 대한 겁니다. 자, 이 기막힌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류큐 왕국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그 근본적인 딜레마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칼이 아니라 펜을 잡아야만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쪽에는 거대한 중국이, 다른 한쪽에는 강력한 일본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섬나라. 군사력도 자원도 턱없이 부족했던 이 왕국이 과연 어떻게 수백 년 동안이나 독립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 해답은 강력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강력한 펜, 다시 말해 역사 기록이었죠. 류큐는 역사를 쓰는 그 행위 자체를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류큐는 두 종류의 지정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는 바깥, 즉 외교를 위한 무기인 중산세보였고요. 다른 하나는 안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다지기 위한 기록인 구양이었습니다. 이 두 역사서는 목적도 주된 독자도 완전히 달랐어요. 그럼 먼저 밖을 향한 무기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거대한 중국을 상대로 펼친 외교전의 핵심이었던 역사책 중산세보 이야기입니다. 이 중산세보는 류큐 왕국의 공식 역사서인데요. 특이하게도 순도 100% 한문으로 쓰였습니다. 왜 굳이 한문이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책을 읽을 사람이 바로 중국 황실과 사신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건 역사책인 동시에 아주 중요한 외교 문서였던 셈입니다. 이런 중요한 책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졌을 리가 없겠죠. 1650년에 그 기초가 닦인 후에 1701년에 한문으로 다시 편찬되고 18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그 유명한 학자 사이온의 손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됩니다. 무려 수십 년에 걸친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였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책에는 아주 결정적인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류큐는 중국과 조공, 책봉 관계를 맺은 제후국이었지만 동시에 일본 사츠마번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자, 그럼 중국 사신에게 보여줄 공식 역사책에 이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담아야 했을까요? 류큐의 해법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일단 중국 사신이 오면 공식 역사서인 중산세보의 본문만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지배에 관한 민감한 내용은 북권이라는 별도의 책에 따로 기록해서 깊숙이 숨겨뒀던 거죠. 중국에게는 충실한 제후국으로, 일본에게는 순종적인 속국으로 양쪽의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 위한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교의 증거가 바로 이 책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안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류큐인들 스스로를 위해 만든 또 다른 역사책, 구양을 살펴볼 텐데요. 이건 중산세보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책이었습니다. 구양은 한마디로 18세기에 편찬된 류큐 국가 대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독자는 외부인이 아니었어요. 바로 류큐 사람들 자신들이었죠. 류큐의 사회, 문화, 역사의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아서 후세에 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기록이었습니다. 그 스케일이 어느 정도냐면요. 총 22권에 달합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게 단순히 책 몇 권 엮은 수준이 아니라 한 국가의 모든 것을 담아내려 했던 엄청나고 체계적인 국가 사업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그 내용입니다. 이 책은 왕의 이야기만 다루지 않았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치, 외교 같은 굵직한 사건은 물론이고요. 재정, 종교, 사회 제도, 심지어 태풍이나 기근 같은 자연재해의 기록, 어느 평범한 백성의 효행 이야기, 동네에서 일어난 신기한 사건까지 다 담았습니다. 이건 류큐가 자신들의 역사를 왕족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의 삶이 모인 하나의 공동체 이야기로 봤다는 증거예요. 말 그대로 사회 전체를 담은 타임캡슐인 셈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구양의 목표는 중산세보처럼 뭔가를 숨기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반대였죠.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해서 우리 류큐는 이렇게 독자적이고 수준 높은 문화를 가진 보존할 가치가 충분한 국가다라는 걸 스스로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두 역사책에 숨겨진 류큐의 통합적인 생존 전략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류큐는 말 그대로 두 개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일본을 향해서는 우리는 같은 조상을 둔 가족 같은 사이라는 소위 인류 동조론을 내세워서 관계를 다졌고요. 중국을 향해서는 우리는 당신들의 가장 충성스러운 제후국입니다. 라는 이미지를 철저하게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메시지를 완벽함에 뒷받침해준 것이 바로 중산세보와 구양이라는 두 역사 기록이었던 거죠.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요약해줍니다. 이 연대기들은 역사의 기록인 동시에 외교 전략 설명서였다. 역사 편찬 자체가 그냥 과거를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행위자 외교술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류큐가 펜으로 쌓아 올린 이 지적인 무기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의미를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류큐 왕국은 거대한 군대 없이도 이렇게 치밀하고 방대한 기록을 통해서 국가의 정통성을 세우고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잘 갖춰진 관료제와 기록 문화가 곧 국방력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정말 특별한 사례죠. 그리고 이 기록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류큐가 단순한 작은 섬나라가 아니라 고도로 발달된 해양 국가였고 정교한 기록 문화를 가진 수준 높은 나라였음을 증명하죠. 무엇보다 이 역사서들은 현대 오키나와 사람들의 정체성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기록은 칼보다 강할 수 있을까요? 류큐 왕국은 그렇다고 믿었고 그 믿음을 자신들의 역사로 똑똑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펜이 칼을 이긴 이 놀라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